빠른 속도와 간결한 슈팅, 그리고 엄청난 득점력. 티에리 앙리는 완벽한 공격수였습니다. AS 모나코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유벤투스로 이적했고 아스널에서는 전무후무한 무패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아스널의 영광은 4번이나 득점왕을 차지한 앙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스널에서 모든 것을 이룬 후에는 세계 최고의 팀인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기도 했죠. 프랑스 전설이자 유럽 축구연맹 회장을 역임했던 미셸 플라티니는 신인 시절 앙리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봐온 선수 중 최고의 성장 속도와 골 감각을 갖고 있다. 앙리는 프랑스 역대 최고의 골 감각을 갖춘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앙리는 51골을 기록하며 41골이었던 플라티니를 2위로 밀어내고 프랑스 대표팀 역사상 최다 득점자에 올랐죠. 앙리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랑스와 아스널의 성공의 시대를 이끈 가장 완벽했던 공격수 티에리 앙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상의 소질이 있던 앙리. 앙리는 파리 근교 레줄리에 위치한 빈민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는 어렸을 때 육상의 소질이 있어 육상 선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축구 영웅 마르코 판 바스턴의 모습을 보고 반해 축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훗날 앙리의 대표팀 등번호가 12번인 것도 판 바스턴의 등번호를 따라한 것입니다. 앙리는 레율리스의 팔레스 유소년팀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클레르 퐁텐 아카데미를 거친 후 프랑스 명문팀 AS 모나코 유소년팀에서 프로 선수 데뷔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1994년 아르센 벵거 감독의 선택을 받아 프랑스 리그암 니스전에 출전하며 1군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모나코의 성공과 유벤투스의 실패. 앙리는 데뷔전을 치른 후 한 달 뒤 자신을 선택해준 벵거 감독이 경질되는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실력을 갖춘 앙리는 후임 감독들에게도 두터운 신뢰를 받으며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렇게 앙리는 1996-97 시즌 모나코의 리그 우승과 컵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앙리 커리어 사상 첫 우승이었습니다. 앙리는 모나코에서 4년 반 동안 활약하며 141경기에서 28골 3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특급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앙리는 유럽 명문팀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결국 1999년 겨울 이적 시장 이탈리아 최고 명문 유벤투스의 제안을 받아 세리에 A 무대로 진출했습니다. 당시 유벤투스는 핵심 공격수인 델 피에로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해 즉시 전력감인 앙리를 급히 영입했습니다. 이적료도 1250만 유로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앙리의 성급했던 유벤투스 이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유벤투스는 앙리의 스피드만 보고 그를 윙어에만 뒀고 결국 뛰어난 결정력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벤투스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루치아노 모제 단장에게 앙리가 공격수로 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단장은 측면에서만 뛸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죠. 결국 안첼로티 감독은 반 시즌 동안 16경기 3골이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긴 윙어 앙리를 처분했습니다. 훗날 안첼로티 감독은 이때 앙리를 공격수로 활용하지 않고 헐값에 아스널로 판매한 것을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널의 킹, 티에리 앙리. 앙리는 모나코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벵거 감독의 선택을 받아 아스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리그 8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팬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월 초 사우스햄튼전에서 역사적인 첫 골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앙리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벵거 감독은 앙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벤투스에서 윙어로 뛰던 앙리를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앙리는 첫 시즌 47경기에서 26골 11도움을 기록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스널의 패스 축구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앙리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앙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운 선수가 됐습니다. 2000-2001 시즌에는 데니스 베르캄프와 호흡이 더 좋아지며 리그 득점 3위를 기록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2001-2002 시즌 앙리의 전성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던 루드 판 니스텔로이를 제치고 24골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널은 리그와 FA컵을 거머쥐며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2002-3 시즌에는 24골 20도움이라는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은 맨유에 밀려 준우승에 머물렀고 앙리도 판 니스텔로이에 밀려 득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앙리는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 올해의 선수, 잉글랜드 축구기자협회 올해의 선수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2003-4 시즌은 앙리와 아스널이 가장 화려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앙리는 리그에서만 무려 30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했고 아스널 역시 26승 12무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무패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앙리 역시 PFA 올해의 선수, PFA 팬 선정 올해의 선수, FWA 올해의 선수,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까지 모든 개인상을 싹쓸이하며 역대급 시즌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아스널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2005-6 시즌 앙리는 27골을 넣으며 3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팀은 겨우 4위에 머물렀습니다. 2006-7 시즌에는 아스널이 하이버리에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으로 홈 구장을 이전하며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비에이라와 에두, 피레는 팀을 떠났고 베르캄프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앙리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꿈꿨던 앙리는 아스널 생활을 정리하고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앙리의 꿈을 이뤄준 바르셀로나. 앙리는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부족했죠. 바로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습니다. 앙리는 유럽 정상에 서기 위해 스페인 최고팀인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앙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 올림피크 리옹전에서 바르셀로나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도 레반테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달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우승에 실패한 앙리는 다시 축구와 끈을 동임했습니다. 그리고 2008-9 시즌 앙리는 사무엘 에투, 리오넬 메시와 함께 공포의 3투를 구성하며 많은 골을 합작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전통의 강호 맨유였죠. 이때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맨유를 꺾었고 앙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 시즌 앙리는 26골을 넣으며 바르셀로나의 6관왕 대업에 기여했습니다. 유럽 재패와 함께 앙리는 급격히 폼이 떨어졌습니다. 2090 시즌에는 페드로 로드리게스, 보얀 크리키치와 경쟁에서 밀렸고 설상가상으로 피지컬까지 떨어지며 자리를 잃었습니다. 앙리는 32경기에서 4골 4도움이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앙리의 기량이 하락하자 바르셀로나는 새로운 공격수를 찾아 나섰고 스페인 최고 공격수 다비드 비아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좁아진 앙리는 바르셀로나를 떠나 미국 프로축구 뉴욕 레드불스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왕의 귀환. 앙리는 미국으로 건너가 여전한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레드불스에서 135경기에 나서 52골을 넣으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중반에는 주장을 맡기도 했죠. 그러던 2012년 앙리에게 특별한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세계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준 친정팀 아스널의 임대 제안이었습니다. 앙리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며 2개월 단기 임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스널은 빈곤한 공격력이 문제였고 선발보다는 교체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앙리는 아스널에 필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리즈 유나이티드와 FA컵에서 5년 만에 아스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앙리는 후반 33분 교체로 들어가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속도는 과거에 비해 느려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왕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앙리의 복귀는 한국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박주영이 아스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주영과 샤막, 체인벌린 등 공격 자원이 있었지만 벵거 감독은 앙리를 선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주영의 기회는 줄어들었죠. 이후 앙리는 2개월 동안 맹활약한 뒤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14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신기록을 쓴 앙리. 앙리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1996년 첫 프랑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던 유럽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는 1997년 대회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으로 특급 유망주가 됐습니다. 이때 앙리는 프랑스 풋볼 선정 올해의 유망주상, 프랑스 프로축구협회 선정 올해의 유망주상을 싹쓸이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재능으로 꼽힌 앙리는 1998년 자국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3골을 터뜨리며 팀 내 최고 득점자가 됐죠. 앙리의 깜짝 활약에 프랑스는 사상 첫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앙리는 프랑스 월드컵에 이어 유로 2000까지 재패하며 아트사커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안고 출전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선 침묵하며 프랑스의 조별리그 탈락을 막지 못했죠. 앙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다시 중요한 고비 때마다 골을 터뜨리며 프랑스의 준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앙리는 조별리그에서 토고, 한국을 상대로 골맛을 봤고 브라질과 8강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아트사커의 부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네딘 지단 은퇴 후 앙리를 중심으로 꾸려진 프랑스는 유로 2008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잇따른 실패의 앙리는 프랑스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비록 유종의 미를 거두진 못했지만 앙리는 프랑스 대표팀 역대 최고의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총 123경기에 출전해 51골로 최다 득점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만능 공격수, 앙리를 향한 찬사. 앙리는 자신의 롤모델인 판 바스텐처럼 완벽에 가까운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네덜란드 축구 영웅 요한 크루이프는 앙리는 상대 수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지능적이고 팀이 원할 때 언제든 골을 터뜨려주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스널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던 데니스 베르캄프 역시 앙리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그는 스트라이커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칭찬했죠. 외계인 호나우지뉴는 나에게 있어 앙리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함께 공격을 이끄는 건 정말 꿈같은 일이다. 나는 앙리의 열렬한 팬이고 그의 활약을 보는 걸 매우 좋아한다. 인간적으로도 앙리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하는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는 앙리는 나의 어린 시절 우상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앙리는 현역 은퇴 후 코치와 감독, 축구 해설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대표팀 수석 코치, AS 모나코 감독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영국 스포츠 채널 스카이 스포츠 해설에서도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휘말렸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앙리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앙리 같은 공격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